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이혼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매일 새벽 뻔뻔하게 남의 집 도어록을 누르고 들어오는 전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는 어느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막힌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얘, 넌 아직도 출근도 준비 안 하고 뭐 하니? 우리 선우 아침은 제대로 챙겨 먹인 거야? 아유, 내가 정말 복장이 터져서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띠리링 찰컥. 평일 아침 6시 50분. 저희 집 현관 도어록은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늘 똑같은 시간에 울려댑니다. 그 소리만 들리면 출근 준비를 하던 제 몸이 반사적으로 움찔하고 굳어버리곤 했죠. 뒤이어 묵직한 현관문이 열리고 너무나도 익숙하고 거침없는 발소리가 거실을 뚜벅뚜벅 가로질러 들어오거든요. 누구냐고요? 마치 자기 집 안방 문 열고 들어오듯 당당하게 저희 집 문턱을 넘나드는 사람. 바로 제 전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의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화장대 앞에 얼음처럼 굳어있는 절 쓱 훑어보며 타박부터 하셨어요. 그러곤 신발도 대충 벗어던지고는 곧장 부엌으로 쳐들어가셨죠. 손에 립스틱을 들고 그대로 굳어버린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데 핏기라곤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있더라고요. 으휴, 내가 진짜 속이 터져서. 부엌에선 벌써부터 냉장고 문이 쩍쩍 열리고 반찬통들이 이리저리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위생점검 나온 감독관 마냥 제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들춰보고 뒤집어 엎기 시작하신 거죠. 애 엄마라는 게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고 살길래 냉장고 꼴이 이 모양이냐? 너네한테 매일 맨밥만 먹여서 유치원 보낼 작정이야? 내가 어제 힘들게 묻혀다 놓은 나물은 뚜껑도 안 열어봤네, 아주. 어머니의 그 가시돋친 잔소리는 매일 아침마다 제 가슴을 푹푹 쑤셔댔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치고 싶었어요. 어머니, 여기가 도대체 어디라고 아침마다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이제 제 인생에서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속 시원히 내질러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목구멍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저 거울 앞에서 무거운 한숨만 푹푹 내쉴 뿐이었죠.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일상이 벌써 몇 년째인지 짐작이나 가시나요? 무려 7년입니다. 7년. 네. 제가 전 남편이랑 이혼하고 이혼 서류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그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문은 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거짓말 좀 보태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제 아침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속에서 시뻘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온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도 또 어떤 날은 어휴, 내가 이래서 뭐하나 싶어서 이 숨막히는 상황을 묵묵히 견뎌내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죠. 툭 하면 살림 꼬투리를 잡고 저를 무슨 자기 자식 부속품 취급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저 무례함. 그걸 매일같이 겪으면서도 저는 참 바보 등신같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그때는 저 스스로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젠 아예 싱크대 찬장 문까지 쾅쾅 열어젖히시면서 냄비며 그릇들을 당신 마음대로 꺼내 옮기는 소리가 거실까지 쩡쩡 울리더라고요. 예, 세연아. 넌 어른이 말을 했으면 대답을 해야지. 왜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앉아있어? 우리 강아지 깰 시간 됐으니까 얼른 와서 인덕션에 국이나 좀 얹어라. 어서! 등 뒤로 푹푹 꽂히는 저 당당한 호통소리에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화장대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참자, 내가 참아야 돼. 저는 정말 돛닦는 심정으로 나만 참으면 모두가 평화롭다는 생각을 하며 겨우 버텨냈어요. 그렇게 참다 보니까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린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날따라 제 마음속에서 뭔가 삐걱하고 어긋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왜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기 직전에 느껴지는 그 아슬아슬한 감각 있잖아요. 평소와는 다른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예감이 온몸의 솜털을 쭈뼛 세우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긴 세월 동안 현관문 비밀번호 바꿀 생각도 못하고 등신같이 견디고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우선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38살 박세연입니다. 원주 단계동이랑 명륜동 쪽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학습지 방문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늘 허전했던 엄마의 빈자리, 그리고 원주 구도심에 있던 아주 작고 허름한 철물점 풍경이에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후로 저희 친정아버지는 그 철물점 옆에 딸린 작은 단칸방에서 저를 홀로 키우셨답니다. 저희 아빠는 정말 무뚝뚝한 강원도 남자셨어요. 하나뿐인 딸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셨죠.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돌이켜보니 대화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것 같네요. 어둑해진 가게 구석에서 제가 몽당연필로 숙제를 하고 있으면 세연아, 밥 먹자. 이렇게 툭 던지시는 게 고작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전 알 수 있었어요. 아빠는 매일 새벽 6시만 되면 철물점 셔터를 올리기 전에 빗자루로 가게 앞을 쓱쓱 쓰셨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빠지셨죠. 그 빗자루질 소리가 저한테는 아빠가 널 지켜주마 하는 약속처럼 들렸답니다. 아빠는 말 대신 그렇게 저를 묵묵히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래도 아빠 사랑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나 봐요.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있는 평범한 집. 그게 참 미치도록 부러웠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점심시간에 단짝 친구랑 도시락을 먹는데 친구 도시락에 든 노란 계란말이랑 진미채 볶음이 그날따라 어찌나 맛있어 보이던지 친구가 반찬을 제 밥 위에 툭 얹어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엄마가 오늘 아침부터 주방에서 지지고 볶고 난리도 아니었다. 이거 하나 하면서 집에 냄새 밴다고 어찌나 유난을 떠는지. 어휴, 너도 좀 먹어봐. 친구는 아기 없이 한 불평이었는데 저는 그 엄마가 지지고 볶고 난리쳤다는 말이 그렇게 부러운 겁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속으로 참 많이 서글펐어요. 나는 언제쯤 저런 잔소리 좀 들어볼까 하면서요. 그러다 28살 늦가을에 제 전남편 강재훈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모난 데도 없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죠. 상견례 전에 시어머니 되실 분을 먼저 뵙게 됐는데 첫인상이 참 꼿꼿하고 서늘하셨어요. 원주 중앙시장에서 평생 나물 장사를 하며 아들을 키워내신 분이라 그런지 기운 자체가 바위처럼 단단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바짝 긴장해서 밥만 옴싹옴싹 씹고 있으니까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어미 없이 자랐다더니 애가 구김살은 없어 보이네. 밥도 흘리지 않고 꼭꼭 잘 먹고.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엔 명치 끝이 턱 막혔는데 기분이 마냥 나쁘진 않았어요. 저를 보시는 그 눈빛 속에 묘하게 안쓰러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참 어색하고 묘한 첫 만남이었죠. 그 어머니의 진짜 성격을 알게 된 건 결혼하고 첫 겨울 김장하던 날이었어요.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쭈뼛거리면서 팔을 다듬고 있는데 어머니가 뻘건 양념을 묻힌 손가락을 불쑥 제 입으로 들이미시더라고요.
얘, 이거 네 입에 간이 맞나 좀 봐라. 남의 집 김치 입에 안 맞으면 밥 먹기가 영 그러지 않니? 얼떨결에 그걸 받아 먹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제 앞치마를 탁 치면서 매섭게 쏘아붙이시는 겁니다. 아이고, 칠칠 맞게 양념 튀는 꼴 좀 봐라. 넌 어째 애가 손끝이 이리 털렁거리니?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양념을 먹여주던 다정함이랑 득달같이 면박 주는 날선 목소리가 동시에 튀어나오니까요. 속상해서 눈물이 핑 돌았는데 그러면서도 제 입가에 묻은 고춧가루를 쓱쓱 닦아주시더라고요. 그 거칠고 투박한 손길 때문에 마냥 밉지만은 않아서 참 기분이 복잡했답니다. 결혼한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제가 지독한 몸살에 걸려 주말 내내 알아누웠거든요. 하필 남편은 워크숍을 가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갑자기 도어록이 덜컥 열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 나가봤더니 어머니가 검은 비닐봉투를 잔뜩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연락 한 통 없이 불쑥 찾아오신 거죠. 땀에 흠뻑 젖은 절 보시더니 대뜸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아유, 젊은 애가 벌써부터 시름시름 앓고 난리니? 집안 바닥에 먼지 날리는 꼴 좀 봐라. 그러더니 냅다 부엌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한참 달그락거리시더니 이내 고소한 잣죽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더라고요. 잠시 뒤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침대 머리맡에 탁 내려놓으시면서 툭 내뱉으셨어요. 재훈이 이놈은 마누라 아픈데 어딜 쏘다니는 거야? 내가 내 아들 욕먹일까봐 일부러 찾아왔다. 다 식기 전에 퍼뜩 먹어라. 참 이상한 분이셨죠. 다정하게 챙겨주시면서도 꼭 그렇게 차갑게 아들 핑계를 대셨으니까요. 저는 그 따뜻한 잣죽을 훌쩍거리며 먹으면서 속으로 참 뭉클했지 뭐예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내가 아플 때 이렇게 죽을 끓여주셨겠지 하면서 혼자 바보같이 위로를 받았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결혼 1년차 추석쯤에 친정아버지 철물점에 들렀는데 아빠가 가게 한 구석에 있는 큰 홍삼 세트를 가리키시더라고요. 사돈어른이 여기까지 와서 주고 가셨다. 잘 먹겠다고 꼭 전해드려라.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친정이 선물 보냈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며느리한테 생색낼 법도 한데 말이죠. 당장 어머님께 전화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왜 말씀 안 하셨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또 귀찮다는 듯이 팩 쏘아붙이시는 겁니다. 명절에 사돈끼리 그깟 거 하나 주고받는 게 뭐 대수라고 전화를 다 하니? 시끄럽다. 바쁘니까 끊어라. 참 속을 알 수 없는 분이셨어요. 면전에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하시면서 뒤로는 제 유일한 핏줄인 친정아버지를 살뜰히 챙겨주셨으니까요. 그때 전 바보같이 믿어버렸어요. 아, 우리 시어머니가 말투만 차갑지 속은 참 곰살맞고 따뜻한 분이구나 하고요. 제가 싹싹하게 잘 챙겨드리면 언젠가 나한테도 진짜 친정엄마처럼 곁을 내주시겠지. 그렇게 굳게 믿었답니다. 우리 선우가 막 태어났을 무렵이 생각나네요. 거실 창문으로 주황빛 노을이 길게 비쳐들던 참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젖병을 삶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갓난쟁이 선우를 품에 아주 조심스럽게 안고 계셨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내 새끼. 어쩜 이렇게 눈망울이 까맣고 예쁠까? 오구오구, 내 새끼. 어머니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달콤하고 다정하던지 저는 하마터면 뒤를 돌아볼 뻔했다니까요. 평소 저한테 던지시던 그 서늘하고 가시돋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아주 꿀이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음성이었죠. 핏줄을 향한 그 맹목적이고 무한한 내리사랑이랄까요? 조망만한 아이 손발을 연신 주무르면서
아주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는데 제 마음도 덩달아 몽글몽글해지긴 했지만요. 한편으로는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아주 서늘한 소외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건 참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 저렇게 따뜻하고 맹목적인 온기는 평생 내 몫이 될 순 없겠구나. 나는 그저 이 끈끈한 혈연의 울타리를 조금 떨어져서 지켜봐야 하는 그냥 이방인이구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젖병 소리를 들으면서 참 쓸쓸하고도 차분한 포기 같은 게 제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겉보기엔 잔잔하게 흘러가던 결혼 생활이었는데요. 4년차 가을에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만큼 끔찍한 일이었죠.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엄마 산소를 살피러 가셨다가 가파른 산비탈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구르고 만 거예요. 다리뼈가 여러 조각으로 으스러져서 곧바로 대수술을 했죠. 다리에 철심을 박은 채로 꼬박 일주일이나 입원하셔야만 했어요. 평생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철물점만 묵묵히 지키시던 그 단단한 우리 아빠가 하얀 병상에 힘없이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엄마 없이 자란 저한테는 하나뿐인 친정아버지가 세상 전부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학습지 수업을 마치자마자 병원 입원실로 달려가서 밤을 새우고 아침이면 다시 충혈된 눈으로 출근하는 정말 정신없는 일주일을 보냈죠. 병실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아빠를 돌보는데 제 마음이 정말이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 남편 강재훈은 그 피말리는 일주일 동안 장인어른 병실에 콧배기도 안 비치는 거 있죠. 회사에서 새로 맡은 일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올 짬이 안 난다는 핑계만 전화로 대충 늘어놓더라고요. 아빠가 무사히 퇴원하시고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다 돼서야 피곤한 기색으로 퇴근한 남편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면서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꼿꼿하게 선 채로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면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정면에서 분노를 쏟아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 당신 그 일주일 동안 도대체 어디에 있었어? 제 뼈 있는 추궁에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짜증스럽게 미간을 팍 찌푸리더군요. 아, 아버님 수술 잘 마치고 무사히 퇴원하셨다며.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돌아버리겠는데 당신까지 왜 그래?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 좀 그만 볶아. 그 순간 제 귓가에서 쨍 하고 날카롭게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 것도 아니었고 제게 손찌검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삶에서 가장 무겁고 절망적이었던 그 슬픔의 무게를 단숨에 별일 아닌 것으로 가볍게 뭉개버리는 저 비겁한 회피. 아, 이 사람은 내가 인생의 절벽 끝에서 휘청거릴 때 내 짐을 같이 들어줄 사람이 절대 아니구나. 내 슬픔을 자기 슬픔처럼 여겨줄 수 없는 껍데기 같은 사람이구나. 그 서늘한 깨달음이 등골을 타고 뼛속 깊이 스며들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절대 메워질 수 없는 아주 거대하고 시커먼 균열을 정면으로 마주해버린 거죠. 그날 이후로 저희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차갑게 식어갔고 결국 1년 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나온 날 저녁이었어요. 멍하니 거리를 걷다 보니까 어느새 제 발걸음이 친정아버지 철물점 앞에 멈춰 서 있더라고요. 어둑해진 가게 한 구석에서 아빠가 묵묵히 전선 뭉치를 정리하고 계셨죠. 제가 등 뒤에서 조그만 목소리로 아빠 하고 부르면서 처음으로 말끝을 흐렸거든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저를 힐끗 돌아보신 아빠는
사위가 어쨌니, 네 팔자가 왜 그러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사돈댁을 향한 원망의 말 한마디 입에 올리지 않으셨죠. 그저 무심하게 끼고 있던 목장갑을 쓱 벗으시더니 툭 한마디 던지시는 겁니다. 밥이나 먹자. 그 무뚝뚝하고 거친 사투리 한마디가 어찌나 가슴을 뻐근하게 울리던지요. 울고 싶은 딸 앞에서 차마 같이 울지 못하고 애써 꾹꾹 삼켜내는 아버지의 마음. 100마디 위로보다 더 무겁고 단단하게 저를 꼭 안아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두부를 샀습니다. 저는 마트에 가면 꼭 버릇처럼 두부를 2모씩 집어오게 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모는 당장 찌개에 썰어 넣고 남은 한 모는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쟁여놓는 거죠. 제가 아주 어릴 적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장바구니에 늘 그렇게 담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무의식 중에 배어 있었나 봐요. 그렇게 두부 2모가 담긴 비닐봉투를 달랑거리면서 혼자 돌아오던 그 서늘했던 밤 공기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아요.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처음으로 혼자 걷던 그 밤길이 참 묘하게 홀가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없이 무겁게 저를 짓누르더군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은 그 이혼 서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시작됐습니다.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선우랑 둘이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 복도에서 도어록 비밀번호가 띡띡띡띡 하고 눌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숟가락을 바닥에 툭 떨어뜨릴 뻔했죠. 이내 육중한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 아니 전 시어머니가 마치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당당하게 신발을 벗고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식탁 앞에 얼어붙어 있는 저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으셨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밥 먹고 있었어? 그러고는 곧장 선우한테 가서 머리를 쓰다듬으시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하셨지?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죠. 남편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알려준 건지 아니면 슬쩍 훔쳐보신 건지 알 수는 없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집 번호 어떻게 아셨냐고, 이제 남남인데 여길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어떡하냐고 당장 매몰차게 쫓아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보같이 입술이 딱 붙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분명히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텅 빈 집을 누군가 찾아준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집 안에서 메아리가 울릴 것 같은 그 끔찍한 정막보다는 비록 험한 소리를 들을지언정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분주하게 움직여주는 그 시끄러운 소음이 차라리 낫겠다 싶었나 봐요. 어릴 적부터 뼛속까지 깊게 박혀있던 그 징글징글한 외로움이 제 알량한 자존심을 단숨에 꺾어버린 셈이었죠. 그렇게 기형적이고 애매한 일상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이혼한 지도 3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유난히 칼바람이 쌩쌩 불던 어느 한겨울 밤이었어요. 묵직한 학습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마지막 수업을 끝낸 뒤에 아파트 단지의 텅 빈 놀이터 그네에 혼자 앉아 있었죠. 꽁꽁 얼어붙은 벤치 위에서 캄캄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제 속이 아주 차갑고 또렷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 모진 잔소리를 퍼부어도 저는 어쩌면 그 비밀번호를 영영 바꾸지 못할 거라는 서늘한 깨달음이었죠. 그래, 올 테면 오라지. 대신 나는 누구에게도 먼저 눈물 보이면서 손 벌리지 않겠다. 내게 쏟아지는 이 모진 무례함도 지독한 외로움도 그저 내 몫으로 온전히 사겨내면서 묵묵히 견디겠다.
그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 저는 스스로를 견디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뻔뻔하고 일방적인 방문도, 매일 치열하게 홀로 아이를 키워내야 하는 팍팍한 현실도 전부 제 안으로 꾸역꾸역 집어삼킨 채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내 상처를 들키지 않겠다는 듯이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무거운 가방을 고쳐맸던 그 밤이 제 인생의 한 챕터를 조용히 닫는 순간이었죠. 그 후로 다시 4년이란 세월이 무심하게도 훌쩍 지나갔습니다. 전 남편이랑 갈라선 지도 어느덧 꼬박 7년 차에 접어들고 있었죠.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세상에 의지도 대단하신 저희 시어머니는 한결같이 저희 집을 무단 침입하셨죠. 어머니의 아침 방문은 언젠가부터 제 삶에 아주 지긋지긋한 일상으로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던 작년 봄이었어요. 유난히 햇살이 참 따뜻하던 아침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남의 집 비밀번호를 따고 들어오신 어머니는 제가 차려놓은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폭탄 같은 소리를 툭 던지시더라고요. 예, 이번 가을에 우리 재훈이 새 장가 간다. 그 순간 찌개 간을 보던 제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춰버렸죠. 아주 참하게 생긴 아가씨야. 지들끼리 벌써 눈이 맞아서 날까지 싹 다 잡아놨더라. 어머니는 찌개 국물을 한 숟갈 후루룩 드시더니 저를 힐끗 쳐다보면서 아주 얄밉게 입을 삐죽거리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들은 어딜 내놔도 꿀릴 게 없잖니? 그러니까 저렇게 이혼 꼬리표 떼고 금방 반듯한 처녀 만나서 새 장가 가는 거 봐라. 으이그, 넌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청승맞게 늙어갈래? 애초에 네 그 뻣뻣하고 모난 성격만 아니었어도 우리 아들이 오만정 떨어져서 도망갈 일은 없었지. 안 그러냐? 내 말이 어디 틀리니? 아니, 여러분,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 잔인한 소리를 어쩌면 그렇게 숨쉬듯 자연스럽게 내뱉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멍하니 식탁에 기대선 채로 한마디 대꾸도 못했어요. 화가 나는 건지 황당한 건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상실감인지 모를 그 시커먼 감정들이 명치 끝에서 마구 소용돌이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애를 재워놓고 거실 소파에 덩그러니 앉아서 한참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로 헛바람이 휑휑 부는데 도무지 그 감정의 정체를 모르겠더라고요. 전 남편이 새장가 간다는 소식이 불쾌한 건지 아니면 서운한 건지 제 마음조차 갈피를 못 잡고 엉망진창으로 덜컹거리더군요. 캄캄한 거실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혼자 조용히 물어봤어요. 박세연, 너 지금 대체 왜 이래? 왜 이렇게 흔들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제 마음 제일 밑바닥에 숨어있던 끔찍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고 말았죠. 아, 어쩌면 나는 시어머니가 7년 내내 이 집 문턱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걸 묵인하면서 한편으로는 전 남편이랑 다시 합칠지도 모른다는 그 미련스러운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서늘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소름 끼치고 징그러워서 하마터면 악하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서류상 남남이 된 지가 언젠데 제 마음은 7년 동안 이 헛개비 같은 관계를 끝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사실이 저를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넋 빠진 사람처럼 정신을 놓고 지냈더니 주변에서도 슬슬 눈치를 채더라고요. 같은 회사 동갑내기 동료 수영이랑 점심을 먹는 날이었어요. 수영이가 입이 좀 험하긴 해도 워킹맘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속을 터놓고 의지하는 친구거든요. 그날 제가 밥을 반이나 남기고 숟가락만 끄적거리고 있으니까 수영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쏘아붙이더군요. 야, 너 며칠 전부터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인데 대체 무슨 일이야? 말해봐.
결국 저는 참다 전 남편이 새장가 간다는 소식이랑 7년째 매일 아침 비밀번호를 따고 들어오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본물 터지듯 다 쏟아내버렸어요. 제 얘기를 듣던 수영이 표정이 아주 경악을 넘어서 하얗게 질리더군요.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이혼한 지 7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아줌마가 너네 집에 찾아온다고? 그것도 매일? 아유, 이 미련한 거사. 지랄도 풍년이다, 진짜. 너 그걸 7년이나 꾹 참고 살았어? 수영이가 제 등짝을 철썩 후려치면서 거칠게 욕까지 섞어가며 일침을 가했죠. 박세연, 너 진짜 등신 호구냐? 네가 7년 동안 참고 산 거 그거 절대 정상 아니야. 네가 가만히 찌그러져서 샌드백 노릇을 하니까 그 노인네가 너를 만만하게 보고 지 안방 드나들듯 찾아오는 거 아니냐고. 그 거칠고 날선 일침을 듣는 순간 머리를 커다란 망치로 쿵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제3자의 객관적인 눈에 비친 제 지난 7년은 그렇게나 끔찍했던 겁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굴레 속에서 미련하게 숨죽여왔는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주 단단한 균열이 쩍 갈라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죠. 초여름으로 접어들 무렵이었을 거예요. 전 남편한테서 불쑥 전화가 걸려왔죠. 우물쭈물거리면서 본론을 꺼내는데 아니 글쎄 그 인간이 가을에 결혼할 그 여자를 우리 선우한테 미리 한번 소개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그런 소리를 하나 싶었죠. 예전 같았으면 그 쭈뼛거리는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져서 또 어물쩍 넘어가줬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아주 서늘하게 바뀌어 있었거든요. 아니, 우리 선우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당신은 그냥 애 아빠 노릇만 똑바로 해. 그 외엔 아무것도 욕심내지 마. 망설임 없이 차갑게 딱 잘라 거절하니까 남편도 당황했는지 헛기침만 큼큼 하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통화를 마무리하려는데 끊기 직전에 불쑥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저기 세연아, 혹시 모르니까 우리 신혼집 비밀번호 알려줄게. 너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갑자기 애 맡겨야 할 수도 있잖아.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비상상황 타령하면서 자기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전 남편이라니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저는 콧방귀를 뀌면서 남편이 불러주는 번호를 수첩에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듣고만 있었죠. 근데 사람 무의식이라는 게 참 무섭죠? 저는 입으로는 꺼지라고 해놓고는 정작 머릿속에서는 그 번호를 필사적으로 외우고 있더라니까요. 언젠가는 그 번호가 날카로운 무기가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기라도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무심하게 시간이 흘러서 기어이 전 남편은 새장가를 갔죠. 그러고 나니까 글쎄 시어머니의 그 막무가내 방문이 더 잦아지고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새 여자 품으로 떠나버리니까 그 허전한 자리를 기어코 우리 선우로 채우겠다고 아주 작정이라도 한 것 같았죠. 하지만 어머니의 그 도를 넘는 무례함은 마침내 7년 동안 제가 꾹꾹 짓눌러왔던 인내심을 툭 하고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찬바람이 제법 서늘하게 옷깃을 파고들던 가을의 어느 평일 아침이었죠. 온 집안이 아직 어스름한 새벽 공기에 잠겨있던 6시 50분. 어김없이 바깥 복도에서부터 그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기계음이 또 들려오는 겁니다. 띠띠띠띠 띠리링 찰컥.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아주 자기 집 안방 문 열고 들어오듯이 거침없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거실 화장대 앞에 앉아서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립스틱을 허공에 든 채로 가만히 굳어버렸죠.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요,
7년 동안 쌓인 피로랑 체념으로 아주 잿빛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화장대 앞에 앉아있는 저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주시고 곧장 부엌으로 쌩하니 들어가시더군요. 이내 냉장고 문이 쩍쩍 열리고 반찬통들이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달그락거리는 그 소음이 거실까지 쩡쩡 울리더라고요. 아휴, 매일 아침 반복되던 그 소리, 제 공간을 무참하게 짓밟는 그 날카로운 소음이 유독 그날따라 제 온몸의 신경을 아주 벅벅 긁어대는 거예요. 아유, 내가 진짜 속 터져서 못 살아. 애 엄마라는 게 살림 꼬락서니 하고는. 부엌에서 냅다 날선 잔소리가 날아오더군요. 그러더니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싱크대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전날 마트에서 장 보면서 사다 둔 그 두부였죠. 예, 세연아. 넌 대체 왜 두부를 이렇게 쓸데없이 2모씩 사다 나르는 거니? 응? 하나만 사서 후딱 부쳐 먹고 치울 것이지. 꼭 이렇게 하나는 냉장고 구석에 처박아두고 궁상을 떨어야 속이 시원해? 안 그래도 돈 벌기 힘들다고 징징대는 주제에 아주 돈지랄을 하는구나. 돈지랄을 해. 어머니의 그 매서운 타박이 귓가에 팍 꽂히는데 진짜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7년 동안 수천 번도 넘게 들어왔던 똑같은 잔소리였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입술 꽉 깨물면서 참고 넘겼을 텐데 왠지 그날은 제 가슴 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심의 고무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화장대 위에 립스틱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싱크대 앞에서 팔을 다듬으면서 계속 궁시렁거리고 계시는 그 등짝을 향해서 7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두부를 2모를 사든 3모를 사든 그거 제 돈으로 산 제 살림이에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좀! 순간 부엌 공기가 아주 쩡하고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파 다듬던 손을 딱 멈추시더니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고개를 획 돌려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7년 내내 샌드백처럼 맞기만 하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눈을 똑바로 뜨고 토를 달았으니 오죽 기가 막히셨겠어요. 어머니 눈이 커다랗게 흔들리나 싶더니 이내 눈꼬리가 매섭게 탁 치켜 올라가면서 아주 앙칼진 목소리가 날아왔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 기집애가 아침부터 미쳤나?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른한테 말대꾸야? 어머니는 도마에 칼을 탁 내려놓으시면서 저한테 한 걸음 바짝 다가오셨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7년 동안 주둥이 꾹 다물고 등신같이 굴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지랄이야, 지랄이? 아유, 그래. 우리 아들은 새장가 가서 알콩달콩 예쁜 마누라 들이고 잘만 사는데 너는 아직도 이 좁아 터진 구석에서 궁상맞게 늙어가고 있으니까 오죽 배알이 꼴리겠니? 그치? 내 말이 틀려? 세상에, 전 남편 새장가 간 걸 들먹이면서 제 자존심을 아주 박박 긁어대시는데 그 잔인한 소리를 듣는 순간 진짜 피가 끓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한 발짝도 안 물러서고 어머니 눈을 아주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근데요, 어머니, 도대체 우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어이 제 입에서 그 질문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 질문이 드디어 터져나온 거죠. 어머니, 남의 집 비밀번호 몰래 알아내서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 그거 범죄예요. 그래,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요, 어머니, 7년 동안 당신 마음대로 드나드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저한테 사람 대접해 보신 적 있으세요? 며느리 혼자 애 키우느라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사는지 안부 한 번 물어보신 적 있냐고요. 어머니, 여기 제 집이에요.
어머니가 마음대로 문 따고 들어와서 냉장고 뒤지고 행패 부릴 수 있는 곳 아니라고요. 제가 제 입으로 들어오라고 허락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오늘이 끝이에요. 이제 다신 오지 마세요.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에는 7년치 묵은 서름이 바위덩어리처럼 꽉꽉 뭉쳐 있었죠. 제가 그렇게 폭포수처럼 쏟아내니까 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아니 시퍼렇게 달아오르시더라고요. 씩씩 대시던 어머니 입에서 기어이 험한 쌍욕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미친년을 봤나? 어디서 하늘같은 시어미한테 눈을 부라리고 지랄이야, 지랄이! 너같이 뻣뻣하고 도끼만 꽉꽉 들어찬 년이랑 같이 사니까 우리 아들이 오만정 다 떨어져서 도망간 거 아니야. 그 더럽고 재수없는 성격을 세상 천지 어느 미친놈이 맞춰줘? 돌붙여도 돌아앉을 거다. 이 모진 년, 이 독한 년. 퇴! 세상에, 어머니 입에서 튀어나오는 폭언은 정말 점입가경이었어요. 제 가슴 속 제일 깊은 상처만 골라서 후벼 파는 그 잔인한 소리에 저는 숨이 턱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딱 굳어버렸죠. 근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입을 꾹 다문 저를 향해서 어머니가 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결정타를 날리시는 거예요. 야, 네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나 본데 내가 너 같은 거 보러 아침마다 얘까지 오는 줄 알아? 꿈도 꾸지 마. 나 내 손주 보러 오는 거야. 내 피부치, 내 핏줄, 우리 강아지 보러 온다고. 내 손주 사는 집에 내 발로 내가 들어오겠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네가 뭔데 내 손주 집에 오라 마라 지랄을 떨어, 지랄을. 내 손주 집인데 들어오는 게 뭐가 문제냐. 그 말은요, 제 존재 자체를 이 집에서, 아니 제 인생 전체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끔찍한 폭력이었어요. 며느리인 저는 그냥 빈 껍데기일 뿐이고 이 집의 주인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저 뻔뻔한 논리. 저는 그제야 제가 7년 동안 얼마나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신기하게도 머리 끝까지 치솟던 분노가 싹 가라앉더라고요. 온몸의 피가 아주 차갑게 팍 식어버리는 느낌이 들면서 부들부들 떨리던 두 손도 딱 멈췄어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한겨울 얼음물에 머리를 담근 것처럼 아주 차갑고 또렷해지더군요. 그 싸늘한 정적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뭘 해야 할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게 되었죠. 저는 대꾸 한마디 안 하고 입을 꾹 다문 채로 획 몸을 돌려서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니가 분에 못 이겨서 싱크대를 쾅쾅 내려치며 악을 쓰셨지만 더 이상 그 소리는 제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사무실 빈 책상 앞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7년 동안 숨죽이고 엎드려 살았던 그 미련한 세월을 오늘 기어코 끝장을 내야 한다는 그 선명한 느낌이었죠. 저는 아주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서 우리 선우가 다니는 피아노 학원 원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원장님. 저 선우 엄마인데요. 오늘 선우 좀 일찍 데리러 가겠습니다. 네, 평소보다 한두 시간 먼저 픽업할게요. 부탁 좀 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겨서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에는 그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없었어요. 7년 동안 제 숨통을 꽉 쥐고 있던 그 미련한 안개가 단숨에 확 걷히는 기분이었죠. 차를 몰아서 우리 선우 피아노 학원으로 갔습니다.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엄마를 보고 애가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작은 손을 꽉 쥐고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곧장 향한 곳이 우리 친정아버지 철물점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익숙한 쇳가루 냄새며 먼지 냄새가 훅 끼치는데 마음이 탁 놓이더라고요. 아빠는 카운터에서 전구 박스를 정리하고 계셨죠. 아빠, 나 좀 급하게 갈 데가 생겨서요. 우리 선우 잠시만 좀 봐주세요. 우리 아빠 성격이야 제가 잘 아니까 길게 설명도 안 했어요. 아빠는 굳어있는 제 얼굴을 가만히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하시더라고요. 선우도 낌새가 이상했는지 제 코트 자락을 꽉 쥐었다가 스르르 놔주더군요. 발걸음을 돌려 나가려던 참에 등 뒤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빠, 여기 있다. 알지? 조심히 다녀와라. 아이고, 우직한 우리 아빠. 어디 가서 무슨 사고를 칠 건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는데 제 등 뒤에 아주 커다란 산 하나가 딱 버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을 다잡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차에 타서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었어요. 우리 집 주소가 아니었죠. 어디냐고요? 전 남편이 비상상황 운운하며 알려줬던 그 인간 신혼집 주소였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꽉 들어가더라고요. 전 남편 신혼집은 원주 혁신도시 쪽에 있는 아주 번듯한 새 아파트였어요. 지하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전 남편 신혼집에 올라가는데 전 마누라 심정이 어떨지 말이에요. 근데 참 웃기는 건요. 분명히 엄청 불안해서 손이 덜덜 떨리는데 또 마음 한편에서는 묘하게 설레고 기대되는 거 있죠. 마침내 현관문 앞,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남편이 불러줬던 그 도어록 비밀번호 4자리를 꾹꾹 눌렀어요. 띡띡띡띡 띠리링 찰컥. 아주 부드럽게 문이 쓱 열리는데 안에서 고소한 커피 냄새가 훅 풍기더라고요. 저는 신발도 그냥 대충 벗어던지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전 남편이랑 그 새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나 봐요. 갑자기 벌컥 문 열리는 소리에 두 사람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보는데 전 남편 얼굴이 아주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들고 있던 사과 조각을 툭 떨어뜨리더라고요. 박세현?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뭔 일 있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면서 말을 더듬는데 옆에 있던 여자도 사색이 됐죠. 하지만 저는요, 아주 태연하고 능청스럽게 그 소파 빈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7년 동안 꾹꾹 눌러 참고 살던 제 얌전한 말투는 다 갖다 버리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쓰던 그 안 입고 온 말투가 제 입에서 술술 나오기 시작했죠. 어머, 신혼집이 참 아늑하고 좋네. 햇볕도 쫙 들어오고. 재훈씨, 뭘 그렇게 놀래? 사람 무안하게. 눈도 작은 양반이 눈알 튀어나오겠어. 너 미쳤어? 남의 집에 지금 허락도 없이 비번을 따고 쳐들어와? 전 남편이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쓰는데 저는 콧방귀를 뀌면서 탁자 위에 있던 포크로 사과를 콕 찍어 한 입 씹어 먹었죠. 에이, 남의 집이라뇨. 우리 선우 아빠 집이지. 아니, 우리 애 아빠 집인데 애 엄마가 좀 들어오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렇게 큰 소리야. 당신 어머니도 자기 손주 집 아주 7년 동안 뻔질나게 드나드시는데 나도 좀 드나듭시다. 그러라고 당신이 비번 알려준 거 아니야? 비상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오늘이 딱 그 비상 상황이네요. 제가 어깨까지 으쓱하면서 뻔뻔하게 대꾸하니까 이 인간이 뒷목을 잡고 숨을 헐떡거리더라고요. 이 막장 코미디 같은 상황에서 새 아내는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아주 침착하고 서늘한 눈으로 이 꼴을 관망만 하고 있더군요. 대충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무슨 실례예요? 당장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 여자한테는 솔직히 속으로 좀 많이 미안했어요. 사실 아무 잘못도 없는 여자잖아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는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했죠.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네, 부르세요. 이왕 경찰 부른 김에 우리 어머니도 같이 좀 잡아가라 그러시죠? 어차피 오늘 끝장을 보려고 온 거니까 다 같이 모여서 얼굴 보고 얘기 좀 합시다. 내가 7년 동안 쌓인 말이 아주 태산이거든요. 제 기세에 팍 눌린 전 남편이 부들부들 떨면서 지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고 저는 소파에 푹 기대 앉아서 그 여자가 타둔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살면서 내가 이렇게 미친년처럼 굴어본 적이 있나 싶으면서도 속에서는 아주 사이다를 들이켠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한 30분 지났을까요? 복도에서부터 쿵쿵대는 요란한 발소리가 나더니 현관문이 부서져라 벌컥 열리는 겁니다. 씩씩대면서 뛰어들어온 시어머니 뒤로 세상에 우리 시어머니의 언니, 성질 괴팍한 제 시고모님, 강순례 여사까지 같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순간 오늘 진짜 일 좀 커지겠다 싶었죠.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에 다리를 딱 꼬고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불을 뿜는 용처럼 달려들어 소리를 빽 지르셨어요. 야! 이 미친 기집애야! 네가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쳐들어와서 행패야! 행패가! 그래도 저는 일어나지도 않고 입꼬리를 올리면서 싹 웃어줬죠. 어머니, 제가 7년 동안 정말 단 하루도 안 빼놓고 당했던 일인데 뭘 이 정도 갖고 그러세요? 어머니가 7년 내내 우리 집 비번 따고 마음대로 들어오신 거랑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온 거랑 도대체 뭐가 달라요? 뭐라고? 그게 어떻게 같아? 이 미친 거사! 일단 나와. 나와서 얘기하자고! 어머니, 내 손주 집인데 뭐 어떠냐고 하셨죠? 저도 똑같아요. 우리 애 아빠 집인데 뭐 어때요? 기가 막히시죠? 아주 피가 거꾸로 솟으시죠? 제가 매일 느꼈던 기분이 딱 지금 어머니 기분이에요. 어머니가 충격에 빠져서 입만 뻐끔거리는 사이 저는 참았던 속말들을 폭포수처럼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 집 비번이요? 저는 재훈 씨가 직접 알려줬어요. 근데 어머니는요? 우리 집 비밀번호 누가 알려줬어요? 나 7년 동안 어머니 무서워서 그 당연한 거 하나 못 물어보고 벙어리처럼 입 닫고 살았어. 어머니가 내 냉장고 뒤집고 내 서랍까지 들쑤실 때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허락받은 적 있어요? 세연아, 밥은 먹고 사니? 애 키우느라 고생 많다. 사람 대접하면서 안부 물어보신 적 있어요? 어머니한테 나는 그냥 당신 손주 키우는 여자, 그냥 빈 껍데기였잖아요. 쉬지 않고 쏟아지는 제 뼈 때리는 말에 그 꼿꼿하던 어머니 어깨가 눈에 띄게 휘청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어머니랑 저 사이에서 눈알만 굴리며 안절부절 못하던 전 남편이 갑자기 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그만 좀 하라고. 세연이가 그동안 겪은 거,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세연이 집에 쳐들어간 거, 나 다 알면서도 비겁하게 모른 척했어. 엄마가 세연이 들볶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가 맞기 귀찮아서 내 마음 편하자고 그냥 피한 거라고. 그래, 따지고 보면 세연이 저렇게 미치게 만든 거 엄마 탓 아니야. 다 내 잘못이라고, 내 잘못! 와, 남편의 명연설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순간 박수를 칠 뻔했습니다. 평생 갈등 앞에서 도망만 치던 그 찌질한 회피형 인간이 처음으로 지 엄마 앞에서 자기 잘못을 토해내더군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다리가 풀려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거실에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아주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7년 묵은 채증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데 이상하게 제 가슴 한구석엔 시리고 씁쓸한 슬픔이 밀려오더라고요. 그 팽팽한 침묵을 깬 건 현관 쪽에서 말없이 이 난장판을 지켜보시던 시고모님이셨습니다. 고모님이 그 느릿한 강원도 사투리로 빈 허공에 대고 입을 여셨죠. 세연아, 네 시엠이 저거 겉으로만 바위덩어리 멘치로 독하지 속은 아주 썩어 문드러진 동아줄이다.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고모님을 향했죠. 소파에 주저앉은 어머니는 고모님 입을 막지도 못하고 그저 두 손으로 얼굴만 감싸주셨어요. 저년 저거 젊어서 지 남편이 딴 년이랑 배 맞추고 도망갔을 때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저 혼자 피눈물을 삼켰다. 그 추운 중앙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나물 팔아서 지 새끼 남부럽지 않게 키워낸 년이야. 어떡하든 살아보겠다고 지 새끼 하나 번듯하게 키워보겠다고 평생 독살스럽게 구는 것만 배워 처먹어서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 거라. 남들이랑 다정하게 말 섞는 법을 아예 까먹어버린 불쌍한 년이라 이 말이다. 고모님의 무거운 목소리가 거실 바닥으로 쫙 가라앉았습니다. 세연이 네가 결혼한다고 처음 인사 왔을 때 네 시어미가 내 손 붙잡고 뭐라 했는지 아니? 여리여리 예쁘장한 애가 어미도 없이 호래비 밑에서 컸다는데 구김살 없이 밥 꼭꼭 씹어 먹는 게 꼭 지년 젊을 때 같아서 가여워 죽겠다고 하더라. 너희 둘이 이혼 도장 찍고 남남 되던 날 네 시엠이 저거 화장실에 혼자 틀어박혀서 밤새도록 눈물바람이었어. 새끼 둘이서 저리 갈라지는 게 다 지년 탓인 것 같아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 이 말이라. 고모님의 그 단단한 폭로가 끝나는 순간 세상에 제 머릿속을 차갑게 채우고 있던 7년치의 분노가 소리 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미처 몰랐던 안쓰러움이랑 먹먹함이 치밀어 올라서 목구멍을 턱 막아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왜 우리 아빠한테 몰래 선물을 보냈는지, 내가 아플 때 왜 불쑥 들이닥쳐서 욕을 한 바가지 하면서도 죽을 쑤어주셨는지, 그 삐뚤어지고 어긋난 퍼즐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거실엔 어머니가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꺼이꺼이 내뱉는 흐느낌 소리만 맴돌았죠. 한참 뒤에 어머니가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마주보셨어요. 달싹거리던 어머니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평소의 그 쩌렁쩌렁한 호통이 아니었습니다. 다 갈라지고 쉰 아주 투박하고 서툰 고백이었죠. 내가 배워 먹질 못해서 그랬다. 입에 발린 다정한 소리 내 입 밖으로 한 번 꺼내본 적이 없어서. 며느리 불쌍하고 가여운 건 아는데 옆에서 챙겨준답시고 한 짓거리가 그저 오지랖에 잔소리밖에 안 돼서. 이 미련하고 멍청한 년이 죽어도 좋은 소리가 안 나와서. 어머니는 끝내 다정한 말을 찾지 못하고 더듬더듬 7년 동안 묵혀둔 진심을 다 토해내셨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당장 어머니를 붙잡고 같이 울거나 섣불리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을 꾹 깨물고 어머니랑 똑같은 눈높이에서 서로의 텅 빈 속을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펄펄 끓던 분노도 끔찍했던 원망도 다 씻겨 내려가고 처음으로 두 여자가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선 아주 먹먹하고 긴 침묵만 이어졌죠. 그날 밤 그 난장판이 된 신혼집에서 빠져나와 철물점에서 선우를 데리고 돌아온 저는 씻지도 못하고 거실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방에선 우리 선우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휘몰아쳤던 그 긴장감, 그리고 고모님의 폭로와 어머니의 눈물이
제 속에 복잡하게 엉켜서 가라앉지를 않는 겁니다.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로 저는 가만히 핸드폰을 들어서 친정 아버지한테 문자를 꾹꾹 눌러보냈습니다. 아빠, 오늘 선우 봐주셔서 고마웠어요. 내일 뵐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창밖의 까만 밤하늘을 보는데 원망도 후련함도 아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한 먹먹함이 눈물처럼 번져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날 아침 7시쯤 부스스 일어났는데요. 집안이 조용하더라고요. 네, 안 오셨더라고요. 드디어 저희 시어머니가 발길을 끊으신 거죠. 혹시나 싶어서 현관문을 쓱 열어봤더니 세상에 문고리에 까만 비닐봉지가 하나 얌전히 걸려있는 거 있죠? 안에 뭐가 들었나 보니까 아직 찬 기운이 송글송글 맺힌 두부 한 모랑 김 한 팩이 들어있더라고요. 전 바로 직감했죠. 이건 시어머니 솜씨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빠였죠. 아빠는 늘 그랬습니다. 제 속이 좀 시끄러울 것 같으면 어떤 질문도 위로도 없이 이렇게 먹을 걸 조용히 챙겨두고 가셨죠. 그게 저희 아빠만의 안부이자 위로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그 난리통을 겪고 딱 일주일이 지난 주말 아침이었어요. 선우랑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옛날처럼 띡띡띡띡 하고 무지막지하게 문을 따는 기계음이 아니라요. 딩동 하고 울리는 아주 조심스러운 초인종 소리였어요. 제가 인터폰을 슬쩍 확인하고는 천천히 걸어가서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문 밖에 우리 시어머니가 참기름 한 병을 꽉 쥐고 서 계시는 겁니다. 제 눈도 차마 똑바로 못 마주치시고 아주 어정쩡하게 서서 말이에요. 제가 문고리를 쥔 채로 가만히 어머니를 보다가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먼저 입을 뗐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러고 보니 지난 7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께 어서 오라는 인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단 한 번도요. 우리 선우 돌봐주셔서 고맙다는 말도, 반찬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어머니가 제 인사에 흠칫 놀라시더니 이내에 헛기침을 큼큼 하시면서 슬그머니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우리 어머니나 저나 미안하다, 용서한다 이런 낯간지러운 말은 한마디도 입 밖으로 안 꺼냈어요. 그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새로운 거리감이 현관문 앞에서 조용히 다시 맺어지고 있었죠. 그렇게 또 계절이 바뀌더니 반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어머니는 이제 일주일에 딱 2번 정해진 요일에만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오십니다. 물론 살가운 며느리 사랑은 여전히 입 밖으로 못 꺼내셔요. 살갑긴커녕 지금도요. 아이고 애미야, 국이 좀 짜다. 이런 말을 무심하게 툭툭 던지시죠. 그래도 예전처럼 사람 자존심을 벅벅 긁어대진 않으세요. 뭐 저도 이제는 어머니의 그 무뚝뚝한 잔소리 속에 숨어있는 서툰 다정함을 묻어나게 읽어낼 줄도 알고요. 전 남편은 가끔 우리 선우 보러 오지만 이젠 지엄마 핑계대면서 비겁하게 뒤로 숨진 않더라고요. 대화야 뭐 짧고 건조하지만 옛날처럼 도망치던 모습은 많이 지워졌어요. 그 새 아내 되는 사람이랑도 가끔 선우 편으로 짧은 문자를 주고받는데요. 살가운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지만 적당히 선 지키면서 서로의 자리를 덤덤하게 인정하는 중이랍니다. 우리 선우는요, 여전히 세상에서 할머니를 제일 좋아해요. 어머니랑 저랑 밥상에 어색하게 마주 앉아 있으면 아이 혼자 쫑알쫑알 떠들면서 우리 2사람을 그럭저럭 이어주고 있죠. 어느 날 퇴근하면서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어요. 제 손에 들린 비닐봉지 안에는 여느 때처럼 두부 2모가 나란히 들어있었죠. 집 앞에 서서 현관 도어록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띡띡띡띡 철컥. 문이 열리는 순간 집 안에서 훈훈한 찌개 냄새가 확 밀려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어머니의 솜씨겠죠. 근데 그 냄새가 그날따라 너무 따뜻하고 정겨운 거 있죠. 엄마, 다녀오셨어요? 거실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던 선우가 우당탕 달려와서 제 품에 쏙 안기는데 그 따뜻한 아이 체온을 안으면서 저도 가만히 웃음이 났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퉁명스러운 잔소리가 날아들더군요. 집에 왔으면 애 만지지 말고 손부터 씻어! 저도 짐짓 목소리를 높여 대꾸했죠. 아이고, 집에 오자마자 잔소리네. 어머니, 찌개 간은 잘 맞추셨어? 그러면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눈을 흘기십니다. 참, 망할년. 여러분, 저 이제 더 이상 이 악물고 억지로 견뎌내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주어진 이 소란스럽고 평범한 일상을요, 제 두 발로 단단하게 디디고 묵묵히 살아가는 중이랍니다. 드라마에서도 그러잖아요. 살면 또 사라진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박세연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깊고 다정한 마음을 품고 있어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어 온전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에게는 그 온기가 닿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보여준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분명 마음과는 다르게 표현이 거칠고 서툴러서 자꾸만 오해를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몇몇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는 그 서툰 뒷모습을 조금은 너그럽게 바라봐주는 건 어떨까요?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